2013년 10월 22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매사추세츠주의 댄버스. 이곳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은 갑자기 큰 쓰레기통을 밀며 나타난다. 무언가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서둘러 이동한 그는 학교 근처에 있던 숲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주변을 살피며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는데 잠시 후 그는 쓰레기통 안에서 한 여성을 꺼낸다. 당시 25세였던 콜린 리처는 댄버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로 유쾌한 성격에 친화력이 좋아 학생들이 잘 따르던 선생이었다. 특히 그녀는 간혹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시간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또한 학생들이 수학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직접 유용한 게시물을 만들어 공유했다. 이런 이유로 학교 내에서는 유독 콜린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 교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선생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댄버스 고등학교에는 필립 치즘이라는 한 남학생이 전학을 오게 된다. 1991년생이었던 필립은 미국 동남부의 테네시주에서 댄버스로 이사를 오면서 해당 학교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콜린의 학생이 되어 첫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때 콜린은 전학 온 필립을 밝은 목소리로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지만 그는 이를 가볍게 무시한 채 조용히 빈자리로 가 앉았고 이때부터 같은 반 학생들은 그에게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평소 뒤처지는 학생에게 더 신경을 써오던 콜린은 계속해서 필립에게 말을 걸며 가까워지려 노력하였고 매일 안부를 묻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콜린의 이런 노력에도 필립은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 사실 이 시기 필립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군인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자주 전학을 다니고 있어 언젠가부터 친구를 깊게 사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필립은 콜린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콜린은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필립 옆을 지나던 중 우연히 그가 교과서에 낙서로 그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필립은 재빨리 교과서를 덮어버린다. 하지만 계속해서 필립과 가까워질 구실을 찾던 콜린은 이때 그에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하며 자신 또한 학생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을 이어가는데 이 모습에 필립은 마음이 좀 열린 듯 평소와 다른 얼굴 표정으로 콜린을 쳐다본다. 이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필립은 주변 친구들과도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콜린이 말을 걸어올 때면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콜린의 친화력으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필립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그러던 사건 당일인 2013년 10월 22일 오전 교내 감시 카메라에 잡힌 필립의 모습은 무언가 분주해 보였는데 영상 속에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한 필립이 자신의 사물함 안에 한 가방을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커터칼, 마스크, 장갑 그리고 여벌의 옷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날은 방과 후에 필립과 콜린이 보충 수업을 하기로 한 날로 두 사람은 수업을 마친 뒤 교실 안에서 1대1로 수업을 하게 된다. 오후 2시 54분경 수업 중이던 콜린은 잠시 교실을 나와 2층에 위치한 화장실로 향했는데 이때 필립 또한 갑자기 교실을 나와 주변을 살피더니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의 모자를 쓰고는 어디론가 걸어간다. 잠시 후 화장실 앞에 도착한 그는 준비해둔 장갑을 착용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여자 화장실 입구로 안에는 콜린이 있었고 잠시 후 콜린과 마주한 필립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주저없이 그녀를 공격한다. 오후 3시 6분경 화장실에 들어간 한 여학생은 누군가 옷을 벗은 채 입구 쪽으로 등을 지고 있어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데 잠시 후 필립은 화장실을 나와 옷을 갈아입더니 어디선가 커다란 쓰레기통을 끌고 와 다시 화장실로 향한다. 그리고 3시 22분경 화장실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필립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힘겹게 쓰레기통을 끌고 나오더니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교 밖으로 향했는데 이후 그는 학교 인근의 숲속으로 쓰레기통을 끌고 갔고
그곳에서 아직 살아있던 콜린을 밖으로 꺼낸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본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콜린을 추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그녀를 그곳에 방치한 뒤 다시 학교로 복귀한 그는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에 콜린의 혈흔이 가득했지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간다. 더 어이가 없었던 점은 이후 필립의 행동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모두 마친 뒤 학교 앞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저녁 시간에 한 영화관에 방문해 콜린의 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뒤 영화를 보았다. 밤 11시 20분경 콜린의 가족들은 그녀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도 없자 실종 신고를 하였는데, 잠시 후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주변 도로를 수색하던 경찰은 고속도로 옆에 좁은 길을 걷던 필립을 발견한다. 필립에게 다가간 경찰은 그를 불러 세웠고, 이후 그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혈흔이 잔뜩 묻은 커터칼을 발견하여 그에게 혈흔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자 필립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그녀가 숲속에 묻혀 있다라고 답한다. 새벽 3시경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의 숲에서 훼손된 채 나뭇잎에 덮여 있는 콜린을 발견하였고, 현장으로부터 20m 내에는 범행에 쓰인 쓰레기통과 장갑 등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중 필립이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에는 나는 너희 모두가 미워라고 적혀 있었다. 긴급 체포된 필립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곧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가장 유력한 동기가 밝혀졌는데, 어느 날 콜린은 필립과 대화를 하던 중 앞서 필립이 테네시주에서 댄버스로 이주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이때 필립은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콜린은 재빨리 주제를 바꿔 다른 얘기를 시작했지만 필립은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주변에 있던 반 친구들에 의해 모두 목격되었고, 그들은 당시 필립의 모습을 두고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법정에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필립이 콜린과의 1대1 방과 후 수업 중 미리 준비해둔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1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해 그에게 최소 4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지역의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는 호의적이고 친절했던 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경기 전 묵념을 하며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필립 치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